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 530억 회 돌파. 세계 경제를 뒤흔든 코로나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언택트 시대의 덕을 톡톡히 본 게임 산업. 국내 PC 모바일 게임 산업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수출 실력을 내놓으며 한국 게임의 저력을 세계에 인증한 가운데 콘솔 게임 시장을 승부처로 또 다른 비상을 꿈꾸는 우리 게임사들. 우리 게임 산업이 미래 한류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70%는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 게임의 수입을 다시 허가해 수출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을 타고 중소, 중견 게임사들의 선전도 두려워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게임 업체들이 고공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게임학회 시청자들께서는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게임학회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게임학회는 이제 명칭에 학회가 붙어 있는 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모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중심인 하나 학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구 기능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래밍 또는 그래픽, 아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경영학, 마케팅 또는 스토리텔링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활동의 결과물들이 산업의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말 게임 산업 진흥이라든지 규제 정책을 할 때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업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대국민 인식 전환 사업이라든지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산업은 전혀 사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국민적인 또는 전 세계 인류의 큰 지금 재난이 코로나가 됐는데 게임 산업이 가장 큰 수혜 산업이 좀 돼가지고 참 말하는 게 어쩌면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소프트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대략 매출을 한 2조 5천억 정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 메이저 게임사는 대부분 그런 어떤 큰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매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한 다운로드 건수가 30% 늘고 좀 이랬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이 이제 게임이라는 이런 어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이 허리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소, 중견 기업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코로나에 의한 어떤 성장도 보면 메이저 게임사 즉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중견 기업까지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중소개발사, 중소게임사는 성장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메이저 게임사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허리 없는 그 성장이라는 그 현상이 올해 조금 완화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올해 좀 극복이 됐다 또는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또 이런 게임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복지제도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애플 못지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노동 환경들, 상하의 어떤 직급적인 위계 질서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작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는 있습니다만 직급을 가지고 하는 그런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층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아주 저가의 음료수, 경우에는 아주 공짜로 모든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어떤 간식을 제공하는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식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식사가 같은 유기농 어떤 식단이 좀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광한 하나의 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요 게임사들 뿐만 아니고 뭐 중견 게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보통 경쟁률이 몇백 대 1 됩니다. 그 정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결국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직장 문화, 기업 문화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게임 회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 회사의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직장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롤 모델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그 게임 업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게임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개발 주기를 한 2년 정도로 볼 때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마지막 한 6개월, 1년은 정말로 올인하는 거의 뭐 돌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철야 작업도 하고 24시간 개발자를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가 버그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또 전체 개발 인원뿐만 아니라 개발팀 이외의 인원까지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올인 상태인 거죠, 조직이. 52시간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좀 탄력 근무제, 탄력 근로제 이런 게 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 52시간이 먼저 좀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경직된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상당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이 시행된 지 4년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게임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가 중국 파노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노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데 먼저 이것부터 짚어주시죠. 파노는 멀리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게임이 너무 강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을 심사해서 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중국이라는 국가가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노를 통해서 한국 게임의 어떤 서비스라는 허가권,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권인데요. 허가를 통해서 개수를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는 1년에 한국 게임이 예를 들어서 뭐 200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걸 이제 허가제가 나오면 2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10개가 될 수도 있고 지난 4년처럼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파노라는 것들을 좀 더 통해 파노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한국 게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파노 총량을 줄인 것 물론 그 한국 그 게임 산업에 대한 견제 때문이겠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나빠진다, 시력이 나빠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 건강을 좀 제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걸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각 부처가 아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야? 도대체 청소년들의 눈을 해치는 게 뭐지라고 보니까 게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제일 많이 하지? 보니까 또 게임인 거죠. 게임을 그러면 이제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게임을 일단 시장에 내놓을 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에 좀 안 좋은 게임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내자 파노도 외자 파노도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개를 넣어줬다면 지금은 통틀어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파노에 대한 그 개방 또는 파노 허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보이지 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판로가 막힌 상황인데 중국 게임은 진입이 허용되는 상황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밖에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중국 게임이나 한국 게임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파노처럼 예를 들면 통과율을 절반으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그 WTO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는 중국 시장에 겨우 4년 만에 하나가 나왔고, 근데 일본 게임 13개가 나왔거든요. 유럽 게임 12개 나왔거든요. 미국은 8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게 나온 거죠. 향후에 상호 호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판호 시장 자체 또는 게임 시장이 서로 윈윈의 상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2000년대 초중반이 그 상태가 서로 간에 진입에 처하니까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향후에 이제 중요한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중국 시장이 완전히 그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게임 업계 북미 또는 유럽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은 여러 개의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근데 또 PC 게임조차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조차도 한국과 중국은 경쟁력이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은 경쟁력이 올라온 거 우리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한국 게임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의 주요한 어떤 메이저 게임사들 같은 경우 뭐 콘솔 게임이라는 콘솔 게임은 예를 들면 뭐 소니가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래서 닌텐도의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한국 게임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이 해외 게임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이제 한국 게임들이 온라인 게 흔히 이제 IP 우려먹기라는 어떤 비난을 좀 받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성공한 게임을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똑같은 거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참신한 게임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뜨거운 지금 이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주고 게임 어떤 아이템을 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비싼 아이템도 있고 싼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오면 또 사서 또 열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뽑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좀 재미를 좀 유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치는 거 아닌가. 이 두 개의 문제가 겹치면서 유저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같은 해외 게임으로 가거나 또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중국 게임 하나가 나와서 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중국 게임에 열광하는, 과거에는 3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한 번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게임 회사의 어떤 뭐 창업자, 개발자, 경영자 모두가 일단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IP의 게임, 참신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 산업에서 유저들, 게이머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감동할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 물론 좋은 게임이라는 것은 그래픽이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만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게임,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참신하게 개발된 게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IP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기반한 게임을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공격적인 게임 개발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게임 산업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